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10년 안에 증여를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요, 한 번 증여했을 때는 증여세를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두 번, 세 번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못 신고하게 된다면요, 엄청난 페널티를 먹게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증여세율 어떻습니까? 5단계의 누진과세죠.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일 때는 10%, 5억 원 이하일 때는 20%,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 30억 원 이하일 때는 40%, 30억 원을 초과할 때는 50%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50%가 다는 아니죠. 왜냐면요. 최대 주주,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할증세액이 붙습니다. 20%가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 세율은 50%에 20%, 그러니까 60%까지 붙고요. 그런 사람들이 손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주식을 증여한다. 이랬을 때는 또 세대수ኛ 할증세액 30%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까지 그 증여세율을 피할 수가 없고요. 특히 또 그런 사람들이 미성년 손자녀이면서 20억 초과의 주식을 증여한다. 그러면 40%의 추가적인 세대생량 할증세액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토탈 84%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증여세율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증여세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10년 동안에, 현재 증여한 시점부터 역산해서 10년 동안에 증여재산이 얼마였는지 판단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과세, 누진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는데요. 2015년도 1월 1일 날 성년자녀한테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과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2억 원에 대한 증여를 했다면은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 5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증여세 2천만 원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1월 1일 날 또다시 그 자녀한테 3억 원을 추가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토탈 5억 원이 되거든요. 1차 증여 시 증여세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억 원에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하니까 1억 5천에 20%, 누진 공제 1천만 원 하니까 어떻습니까? 증여세 2천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차 증여 시 증여세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의 추가 증여 10년 동안이니까 합산하잖아요. 토탈 5억 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하니까 4억 5천에 20%, 1천만 원의 누진 공제를 하니까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납부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 기납부세액 공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납부세액 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1과 2의 미니멈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어떻습니까? 당해 증여재산하고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대비 가산한 증여재산의 합계표준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해 주는데 그것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과 2 중에서 적은 금액만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첫 번째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도는요. 8천만 원 곱하기 4억 5천 분의 1억 5천 하니까 3분의 1이죠. 2,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67만 원하고 2천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2차 증여 시 증여세를 산출해 보는데요. 기납부 증여세액 2천만 원을 빼주니까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주니까 어떻습니까? 그 추가로 3억 원을 증여했을 때 추가로 내야 되는 증여세는 6천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억 원 증여에 대해서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과연 증여세가 복잡한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습니까? 2015년도 1월 1일 날 성년자녀한테 2억 원을 증여했고요. 다시 2020년도 1월 1일 날 성년자녀한테 3억 원을 증여했고요. 2024년도 1월 1일 날 그러니까 10년 안에 증여를 계속한 겁니다. 1, 2, 3차를 3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토탈 8억 원을 증여했죠. 자, 이랬을 때 과연 3차 증여 시 증여세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을 추가 증여했으니까 토탈 8억 원을 증여했겠죠.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받으니까 7억 5천에 30%죠. 6천만 원 누진 공제하니까 어떻습니까? 1억 6천 5백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납부 증여세 8천만 원을 빼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여세는 8,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 2, 3차에 걸쳐서 총 증여세 낸 것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3차 증여를 10년 지나서 증여한 경우도 있겠죠. 2025년도 2월 1일 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증여분 증여세는요. 산출에서 제외가 됩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과연 이랬을 때 증여세는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합산과세 기준은 이렇죠. 예를 들어서 1차 때 2015년도 1월 1일 날 2억 원 증여했고 2020년도 3억 원 증여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 2월 1일 날 3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증여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10년 동안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1월 1일 날 증여한 것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 3억 원하고 다시 2025년도 3억 원, 토탈 6억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전 건을 합산해서 제외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차 증여 시 증여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그러니까 3차에 3억 원 증여했으니까 토탈 6억 원 증여했죠.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받고요. 5억 5천에 과세표준의 30%, 6천만 원 누진 공제를 하니까 증여세는 1억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기납부 증여세액이 6천만 원 아닙니까? 2차 때.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을 뺀다면 4,500만 원만 더 내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더 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데 현재 440편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정말로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의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3차 증여 시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요. 1억 500만 원이 나왔지만 기납부 증여세액은요. 복잡한 그 산식에 의해서 공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는 무조건 납부한 것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 공제액은 미니멈 1과 2 중에서 작은 금액을 빼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6천만 원이거든요. 2차 때요. 하지만 한도에 걸립니다. 한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1억 500만 원 곱하기 5억 5천 분의 2억 7,500만 원을 하니까 5,25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빼주는 게 아니라 5,250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안 분하게 되는데 이 2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3억 원에서 5천만 원 곱하기 6억 분의 3억 원 하니까 2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다소 복잡한 그 과세 표준의 안분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6천만 원 빼서 한다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5,250만 원만 빼준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증여시 증여세는 1억 500만 원인데 기납부 증여세액은 6천만 원이 아니라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되는 증여세액은요. 증여세는 5,250만 원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것도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간단할 수 있지만 복잡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증여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여세 절세도 중요한데 이렇게 증여세 계산하는 것도 복잡한데요. 증여세 절세 전략을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세워서 엄청난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겠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해서 노노상속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까지 노인들로 이어지는 1, 2차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녀에 대한 증여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노노상속을 배제할 목적이죠.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손자녀한테 세대생량 할증세액 30%, 40%를 물더라도 무조건 증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며느리 사위라든가 비상속인 증여,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재산을 우선순위로 증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확실하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게 증여거든요. 근데 증여를 통해서 재산권을 잃게 된다면 이빨 빠진 호랑이,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줄이지만
자신들의 목숨도 줄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명한 증여 방법이 필요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증여 3종 세트를 그래서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콘스탄트 김의 파샬 기프트 부분 증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컨설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정수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여러분들은요 평생 상속세 걱정 없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상속세 걱정 없고 100년 동안에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고 또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니까 절대로 어떻습니까? 권력을 잃지 않은 모습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이 NGP 플랜에서 제가 법인을 설립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투자나 절세도 이제 개인이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분신이면서 화신인 아바타, 바로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 종소세를 피하고 상속세를 피하고 증여세를 피하고 건보료, 지긋지긋한 건보료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토탈 솔루션의 결정체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100년 동안에 엄청난 세금 줄이고 건보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NGP 플랜 실행을 통해서 반드시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자녀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전증여 전략을 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남는 돈에 대해서는 가수금을 통해서 동결 효과를 보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영한다면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다 증여하고 가수금으로 줬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니까 효과적인 투자도 진행하면서 재산권을 끝까지 잃지 않는 정말로 현명한 증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어떠한 가름주고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이보다 더 큰 세금을 빼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짜낼지도 모르겠죠. 그러다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좌불안석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극악무도한 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안전한 세금 우산을 펼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 바로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NGP 플랜을 실행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습니다.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한 달 동안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전화 주셔서 100년간의 세금 절세 전략을 지금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지금 무료 컨설팅 받으시고요. 정말로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니까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갑신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을사년이 되겠죠. 을사년 2025년도에 새해를 맞이해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을 통해서 100년간, 200년간의 세금에 대한 시름을 한번 내려놓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